안녕하세요. 손지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이고요. 2024년입니다. 처음으로 밤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와, 밤에 나오니까 카메라 화면이 좀 뿌옇기는 합니다. 어쩌면은 안개가 끼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연습 삼아 밤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미국 여권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무부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고 어제 밝혔어요. 하지만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한된 인원이 수용이 될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숫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미국 여권을 갱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여권을 가진 25살 이상 성인이어야 되고요. 기존 여권이 지난 10년 동안 유효했거나 또는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미국의 그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아마 10년으로 잡았나 봐요. 그리고 유효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여권 같은 특별한 여권은 온라인을 통해서 갱신할 수가 없고요. 이름이나 또는 성별이나 생년월일은 온라인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 신청을 한 날로부터 최소 8주 동안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여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권이 망가졌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디지털 여권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에도 한번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이 닫혔던 이유가요. 무려 대기 기간이 13주까지 늘어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시스템이 종료됐다가 이번에 다시 온라인 갱신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권 갱신을 접수할 경우에는 실물 여권을 받을 때까지 우편을 통한 신청을 했을 때와 같다고 하는데요. 보통 6주에서 8주 걸린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을 때 뭐 13주까지 걸려야 됐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만도 하네요.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이 쭉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링크는요, 제가 아래쪽에 제가 남겨 놓을게요. 자, 그 다음 반가운 소식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무료 입장권이 포함된 특별 할인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가요, 오는 10월 9일까지 입장료 1일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Buy a day, get a second day free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권을 구매를 하면 1일권을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유니버셜 익스프레스 안 되고요. 유니버셜 익스프레스 언리미티드 같은 이런 업그레이드된 입장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조건은 모든 입장권은 12월 18일 이전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12월 18일 이전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 날짜는 제한이 없는데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두 번째 입장권은 무료로 받는 입장권은 이게 또 조건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있네요. 7월과 9월과 10월에 매주 토요일은 입장할 수 없고요. 11월 27, 29, 30 입장 안 되고요. 12월 1일 입장 안 됩니다. 요 날짜만 빼면은 다른 날은 갈 수 있고 12월 18일 이전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권을 구매를 하려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되는데 이 웹사이트 링크도 제가 아래쪽에 적어 놓을게요. 자, 미국 아니고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이죠. 정말 그 소매 절도 많습니다. 좀도도 굉장히 많고요. 떼강도 범죄 순간순간 떼강도와 관련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47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발의안 47을 하지 말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민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무부가요, 좀도둑 같은 절도 범죄, 또 일부 마약을 갖고 있는 그런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하고 그 처벌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유권자의 서명수가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 숫자를 넘어섰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렇게 ABC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은 좀도둑이나 마약 소지자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번 이런 죄를 지으면은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이 개정 발의안을 하자라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대선 기간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47, 프로포지션 47은 뭐냐면요, 캘리포니아주의 형무소에 재소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형무소 수도 부족해지고 감옥소의 수도 부족해지고 돈도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소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뭐 문서 위조나 사기나 뭐 좀도둑이나 마약 소지나 이런 비폭력 가벼운 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법이었어요. 이게 2014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주민 발의안 47이 시행이 되니까 그 피해 액수가 $950 미만의 재산 범죄는 사실상 실형이 면제되는 경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범들이 체포가 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요,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칠 때도요, 그렇게 많이 비싼 거를 훔치지 않는 거예요. 싼 가격에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전역에 소매 매장을 터는 각종 절도, 떼강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그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자, 새로운 발의안은 뭐냐면은 가벼운 절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습범일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수정할지 안 할지 여부를 새로운 주민 발의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은 절도가 거듭되면 중범죄로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펜타닐 같은 일부 마약을 갖고 있는 것도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47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재소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서 불필요한 교도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요, 이 좀도둑 때문에, 마약 소지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원성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소식은요, 크리스찬 디올, 너무나 잘 아시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그 제품 생산 과정에서요, 노동자 착취 정황이 밝혀졌어요. 이탈리아 당국이 조사를 해서 적발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일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밀라노 검찰이 명품 산업 부분에 대해서 불법 근로 현황 조사를 했고요. 이에 따르는 조치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법원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디올 핸드백 생산 사업부를 감독할 특별위원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특별위원이 일을 잘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밀라노 검찰에 따르면은 디올의 핸드백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한 중국 업체가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15시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핸드백을 53유로, 미국의 달러는 57달러에 디올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핸드백은 디올 매장에서 얼마에 판매가 되느냐? 2,600유로,
미국의 달러로는 2,700 또는 2,800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는 53유로, 57달러인데 디올 매장에서 2,600유로, 달러로는 2,700 또는 2,800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의 검찰은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명품 산업 부분의 불법적인 근로 현황을 조사를 해왔다고 하는데, 올해 조사에서요, 밀라노 근처 작업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먹고 자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요, 휴일에도 근무했다는 거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계를 작동을 했다는 점도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안전장치가 제거가 되면은 일하는 속도도 좀 빨라져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런. 그리고요, 조지 알마니도 지난 4월에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알마니 같은 경우에는요, 하청업체가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얼마 준지 아세요? 2유로 또는 3유로. 그러니까 달러로는 뭐 2달러, 3달러, 4달러 정도를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10시간 일을 했는데 돈을 그렇게밖에 안 줬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방은 알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 약 100달러 정도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 공급업체는 졸지 알마니의 이를 250유로, 달러로는 267달러에 다시 판매를 했고요. 이 핸드백은, 이 가방은 매장에서요 1,800유로, 그러니까 달러로는 2,000달러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야, 100달러 정도가 되는 가격을 우리는 2,000달러를 넘게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요, TVN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창업주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일으켰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브랜드가 뭐 75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고가 브랜드 집합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를 다 어떻게 가져가게 됐는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